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남명사주 개축일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수는 음기 중에서 가장 냉습하고 음기가 가장 강한 기운이라고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개수는. 그리고 갑노수고 빗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이게 축이라고 하는 거는 12월에 해당이 됩니다. 소띠. 소띠 12월이 굉장히 냉한 겁니다. 아주 끈기가 있고 지구력이 있고, 이 축토는 절기적으로 12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백호대살이에요, 개축은. 그리고 지지에 보면은 축은 기신개가 암장입니다. 기토와 신금과 개수. 관성이 들어있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신금이 있습니다. 금생수, 교양이 있어요. 개수, 비견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도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개축이라고 하는 거는 백호대살이면서 명예운도 좋고 교양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모범적인 그런 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 이 개축이라고 하는 거는 경우가 밝고 경우 없는 걸 못 봅니다. 특히 신금이 있어 그래요. 평상시에는 좋고 원만하고 부드럽고 사교적이고 그런 성격입니다만은 상대방이 경우가 없다 할 경우에는 흥분을 하고 성질을 내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개축이. 그리고 축은 끈기가 있습니다. 12월이 돼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구력과 끈기, 하고자 하는 일은 악착같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는 임술, 갑진, 개축, 경신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행적으로 음기가 강한 개수의 날에 태어났습니다. 개수. 개수는 뭐냐? 비견겁을 만나면 임과 개를 만나면 비견겁이 됩니다. 그럼 재물이 좀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요 갑을 옆에 딱 두고 있습니다. 수생목, 여기 상관이에요. 상관은 뭡니까? 규칙에 얽매이거나 잔소리 듣기를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향. 그리고 옆에 경급이 있습니다. 인수가 있습니다. 교양적이고 학술적인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를 응용하는 표현력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옆에 비겁이 있습니다. 비겁. 그 성격적으로 성질이 남의 재산을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 없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내 재산을 겁탈당할 우려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주상으로 보면 임술, 갑진, 개축, 백호대살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뺏길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뺏는 성향이 있다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 비겁 자체가 백호대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로 인해서 남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래서 재산을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백호대살이 비겁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갑진이라고 하면은 요 갑목은 상관이 돼요. 상관이 백호대살입니다.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상관이 밑에다 재성 백호를 관성 백호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재물운은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재물운이 있더라도 금극목, 인수가 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비견급이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인수가 나를 극하고 있습니다. 인수는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뺏긴 뺏어도 겁탈을 해도 문서로 인해 가지고
요 돈에 대한 손재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추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 위의 상황이 지지의 상황에 위의 마음과 생각과 성격이 지지의 상황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진술, 술에다 진에다 축에다가 토가 3개가 있습니다. 이 토는 뭐냐? 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살 혼잡이에요. 근데 이 관살 혼잡이 좀 간이 강하기 때문에 명예나 관에 대한 집착심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라든지 관직에 나갈 우려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경금이 간여지동으로 경신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수가 제일 발달되어 있어요. 경은 뭡니까? 경진백호가 됩니다. 5월에.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나 조직폭력배나 그렇지 않으면은 대학자나 성직자나 교육가로도 유망한 사주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상으로 보면 토가 왕한데 제가 좀 약한 편입니다. 제가 사실상은 본기는 없어요. 암장에 여기 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재물은 그렇게 돈에 대한 집착심은 강하지만은 재산에 대한 관리는 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재물은. 을사대운에서는 뭡니까? 사가 들어옵니다. 오가 사오술.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 재물운이 들어오니까 재물은 여자 아닙니까? 여자하고 재물운은 공부하고는 상극이에요. 초년에 공부는 제대로 못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 불은 재가 되기 때문에 인수하고는 상대방이 상극이 되거든요. 5, 15, 25, 35세부터 인수대운이 들어왔습니다. 공부. 인수대운이 들어왔는데 무토가 들어와서 무게합화가 됐습니다. 무게합화가 돼서 금이 돈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재물운이 좋은 겁니다. 그때 무게합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요 신금이 금생수 인수가 되겠습니다. 인수라고 하는 거는 인수인데 요게 무게합화가 돼가지고 하급금 돼서 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재물로. 그러니까 재물운이 좋은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인수가 재물로 바뀌었어요. 왜냐? 무게합화가 돼가지고. 그러나 기후대운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후대운에 들어와서는 토국수가 돼가지고 관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토국수는 인수를 생해줘요. 그럼 재물운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 유에 들어와서는 뭐가 됩니까? 진유금이 되고 유축금이 됩니다. 재물운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현재 무신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 개묘년입니다. 7, 8월 오늘 지금 현재는 기미월이 됩니다마는 10일부터는 경신월이 되겠습니다. 경신월에는 인수가 많아지고 화의 기운이 줄어들고 재물운이 굉장히 약하다고 봐야죠. 경신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임술년에 들어오게 되면은 술 속에 화가 있고 임수 비견금이 있으니까 비견금이 있고 인술대운이 들어오면은 재산상에 큰 손재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개해년도 별반 좋지가 않습니다. 개해년은 뭡니까? 비견금이 많아지거든요. 금수가 많은데 금수가 많으니까 개해년이 개월에 안 좋습니다. 갑자월은 그런대로 갑목이 들어오니까 재물운이 좀 들어옵니다. 작은 돈이 좀 들어옵니다. 갑자월. 을축월에 들어오면 12월달에 재물운이 좋습니다. 내년 갑진년이 병인정묘로 들어갑니다. 내년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운세가 전환이 돼서 재물운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병인 정묘가 계속 화가 들어오거든요. 그 목화가 들어오면 수생목 목생화로 돌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에서 탈출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갑진월이 되게 되면, 내년 갑진월이 되게 되면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습니다. 갑목 식신이 살아나고 을사 상반기는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신이 들어오게 되면, 무토가 들어오면 무게합화가 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명사주 임술, 갑진, 개축, 경신에 대한 사주에 대한 성격과 성향을 분석하고 재물운이라든지 운세의 흐름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구독자 여러분께서 참여를 해주시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이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름이 좋아야 우주의 자장의 교환에 생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관심 가지시기 바라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